반갑습니다. 고인돌루도 이제 6부 일본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고인돌루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본의 연대기, 역사 연대기를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비밀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조문 문화, 조문 토기 뭐 여러 가지 들어보셨죠? 조문 문화를 거쳐서 일본이 실제로 이제 형태가 이제 국가 형태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야요이 문화입니다. 야요이 문화인데 이 야요이 문화의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일본 내에서도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두 인물이 이제 주목을 받죠.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바로 임나 일본부의 주인공 뭡니까? 신공하고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응? 이 규슈 쪽에 있었던 인물, 응? 바로 김수로왕의 딸, 응? 그 인물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본 학계에서도 지금 대단히 문제를 삼고 서로 이제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 최근에는 신공항우가 가공된 거 아니냐? 신공항우의 롤모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사문화 주체가 누구냐? 대부분 이제 가야라는 것은 많이 알려졌는데 보면요. 그러면 가야가 처음이냐? 아니죠. 여러분 오늘 유물을 통해서 볼 건데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하죠. 보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유물로 본다면 어때요? 가야 이전, 그러니까 선가야, 앞설 선자, 선가야 문화의 주체가 누군지 오늘 보시면서 고인돌 루드를 보셔야만 이제 비밀이 시원하게 풀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인돌 루트, 특히 이제 일본의 고대사,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열도하고 이제 역사를 답사할 때 반드시 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바닷길이죠. 불편하더라도 바닷길 가야 됩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 강토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비행기 탄 거 없잖아요. 옛날에 고대에서는 비행기 안 탔잖아요. 뭘로 탔습니까? 배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루트를 꼭 여러분 보시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그래도 뭐 이제 역사 답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제가 추천하는 루트는 바로 이제 부산에서 어디로? 대마도를 건너서 대마도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휴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뚫려야 돼요. 어디죠? 여기입니다. 이끼섬이라죠. 일명 이끼섬. 일기국이라고 이끼섬인데 요 루트를 대마도에서 루트를 거쳐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여기 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섬이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일본에서 욘샤마 할 때 사마왕이죠. 백제의 사마왕이 탄생한 지역이 이쪽에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간다면 요리 쭉 가보시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제 옛날 고대사 루트, 이동되는 루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배경이 되죠. 눈으로 직접 봐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큐슈 나라 가지고 보기는 좀 아깝고요. 대마도 들렀다 또 바로 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대마도 이끼섬 그리고 이쪽 섬 요래가지고 요리 쭉 들어가는 것. 이쪽 백길을 이용해가지고 고대사 루트를 찾아가 보시면 그 흔적만 보더라도 고대 일본과 열도와 일본 열도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습니까? 강력하고 문화권 연결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본다면 요렇게 보면요. 일본의 열도의 배경 크게 세 개로 나눠져가 쭉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부산에서 건너오면 결국은 뭐냐면 큐슈 쪽으로 구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문화 영역을 이야기할 때 저기에 이제 고대사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온 거, 우리나라 영토에서 건너온 거하고 일본에서 건너온 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중국에서 건너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중국의 유적도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옛날 백기의 기술을 본다면 바로 일본 열도로 중국에서 오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 열도의 첫 발자국 대마도와 그다음 큐슈 구주 지역의 가장 큰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미쳤겠습니까? 우리 역사 강력에서 미쳤겠죠. 그죠? 역사 강력에서. 자,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이끼섬이라든가 가보면 초기 원래 원형의 솥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솥대. 우리나라에도 잘 없죠? 우리나라에 요거만 꽂아놨죠? 솥대.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뭐죠? 이런 모양으로 유지하다가 요시노가리입니까? 요시노가리 유적에 가보시면 이런 것이 이렇게가 쫙 솥대 새가 몇 개가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형됩니까? 요 새의 모습은 없어고 새의 형태처럼 요래 가지고 기둥을 세워줘. 그걸 일명 도리라죠. 도리. 일본의 신사 앞에 신성한 장소를 상징하는 이제 신성한 입구에 들어서는 그 하나의 뭡니까?
표시점이 뭐냐면 돌인데 그게 원래는 솥대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솥대가 꽂혀 있으면 어떻죠?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도 소도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게 일본으로 열도로 건너가지고 앞에 도리, 그죠? 여러분 핫도짱 좋아하시는 분들 고도리의 도리가 바로 그 도리입니다.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화가 이제 일본에서는 도리 문화로 이제 더 나아가죠.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솥대를 이제 집 앞에 있고 동네 앞에 이제 일부러라도 이제 지금 뭐 장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솥대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는 이렇게 배경으로 열려져 있고요. 먼저 대마도에 여러분들 도착해 보시면 대마도 가가지고 뭐 즐기고 노래 부르고 뭐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뭐 바다 구경하고 이건 좋죠 보면요 색다른 거. 하지만 역사를 보신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대마도의 해안가 지역에 있는 역사 유적지 답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 우리 선조들의 손길이 다 있고요. 여기 있는 박물관은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사시간에 우리 역사 유물을 보는 눈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대마도 박물관에 갔는데도 그게 어떤 유물인지 어느 시대 유물인지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다. 대마도는 제가 대마도를 2번인가 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만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거기 계시는 현지인 만나는 것보다 그냥 보이는 사람은 전부 다 한국, 뭐 버스 지나갔다 하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렇게 바글바글 하는 데가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부산에서 가는 거리가 일본 열도에서 가는 거리보다 짧죠. 그럼 대마도가 옛날에 어느 쪽에 문화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았겠느냐 이제 아시죠? 일본 열도하고는 어떻습니까? 멉니다 거리가. 바로 대마도에서 맑은 날 보시면 부산 아파트가 해안가 아파트가 보입니다. 바다가.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문화의 옛날에 이동 루트를 본다면 그럼 결국 대마도로 갔을 것이고 대마도에 우리 문화 흔적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대마도 가셔가지고 박물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안 들으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즐기다 오는 기고 가서 기름마뇽 팔찌나 사오고 뭐 처음 먹어보는 일본 사탕 그거나 사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유적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 대마도에 이게 어떤 모형이죠? 동그라미 사각형이죠. 그래서 대마도 가보시면 초기 전방 후원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그랗고 사각형이죠. 이게 위에서 보니까 형태로 보이는데 가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모습이 동그랗게 있고 여기 지금 관이 있죠. 석관 모습이 보이죠. 관이 있고 여기 어때요? 또 사각형 모습이 있고. 그래 초기에 지금 일본 열도에 어떻습니까? 열려져 있던 많은 분포하는 뭡니까 보면 전방 후원묘.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상한 인간들이 해가지고 그 전방 후원묘는 뭐다? 외계의 문화다. 그래서 저 영산각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나주 쪽에 있는 그 무덤을 자꾸 그게 유물을 외계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계속 나옵니다. 참 눈물겨운 노력이죠.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야는 임나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뭐다? 뭐 나오면 어때? 처음 본 거 나오면 어때? 아 이거 외계 유물이라고. 나중에 밝혀지는 거는 외계 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물로 나오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대마도에 왜 전방 후원묘가 있을까?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무덤을 형성할 때는 큰 건 어때요? 아주 큰 무덤은 뭐냐? 바로 그거는 뭡니까?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일본의 열도에 그 정도의 큰 어떻습니까? 일본 열도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전방 후원묘, 그 묘를 건설할 수 있는 주체가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세울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자체 일본 열도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그걸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도 비교 구분을 하다 보면 대충 이제 문화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안 가르치니까. 자, 가보시면 어때요? 돌무덤이 있는데 많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돌 쌓았던 것도 좀 무너지고 산으로 쭉 이렇게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다 돌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무덤이. 돌무덤 형태죠 보면요. 돌무덤 형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대마도에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인돌 어떻습니까? 형태는 없고 습관 돌을 가지고 무덤을 쌓은 거 이런 형태는 남아 있고 돌은 공식적으로 고인돌은 어떻습니까? 발굴됐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대마도에. 어딘가는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단지 뭐다? 전방 후원묘 형태고 돌의 형태, 돌을 가지고 습관했다든지 이런 형태. 우리 한국인들이 고대 묘장제 형태는 그대로 지금 대마도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대마도 박물관 가보시면
아예 다 나옵니다. 종합 세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조선 그 이후로 하여튼 건너갔던 유적이 전부 다 박물관 하나 안에 다 있습니다. 박물관. 근데 그러려면 어때요? 가보신다면 이 유물이 어느 시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대마도로 가는데도 박물관도 안 가보고 쇼핑하기 바쁘다. 바닷가나 가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대마도에서 유물 발굴된 저 점 찍어놓은 거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나왔죠. 그죠? 유적지 점 찍어놓은 거. 근데 거기서 나온 유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유물 보면 뭐가 탁 생각나는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어때요? 역사 잘못 배운 거예요. 똑바로 하나라도 안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형태 이게 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런 거 이게 우리 고조선의 청동금의 손잡이 뒷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조립식이잖아요. 조립식. 그죠? 조립식.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원 지역의 사람들은 이 시대 때 보면 금을 이렇게 우리처럼 복잡하게 조립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다 부러지면 어때? 새로 꽂아가지고 씁니다. 중원 지역은 그때 보면 안 해요. 손잡이 일체이기 때문에 부러지면 그 금은 못 써요. 근데 우리 고조선 금은 어떻습니까? 비파형 동금이든 세형 동금이든 부러지면 어때? 날이 낡았다, 부러졌다 하면 어때요? 그것만 빼고 새롭게 새 걸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뒤에 어때요? 손잡이 형태입니다. 이게 전부 이것만 보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한다? 아, 고조선 문화네. 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니까 어때요? 이 금을 박물관에 전시해 놨는다. 저게 뭔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보면 고조선 금입니다. 대마도 왜 고조선 금이 나옵니까? 요거는 뭐죠? 보면 여러분들 청동기죠. 엄청나게 길죠. 요거는 뭡니까? 보면 일명 뭐냐? 가야계 유물을 합니다. 가야계 유물, 가야계 청동기. 쉽게 말하면 고조선 청동기 형태, 가야계 청동기 형태가 일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대마도에 그대로 다 나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든 게. 그런 거죠. 박물관에 가보시면 종합 세트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주를 이제 고인돌을 찾아가겠습니다. 구주 지역의 유적을 찾아가는데, 자, 복강인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역사 유적지로서 일본에서 다 이제 보호하는 건데, 보시면 이 고인돌 형태는 이런 고인돌입니다. 여기 쭉 나오죠. 여기 이제 설명해 놓은 거, 조선 남부 형태다. 써놨죠. 조선 남부형이다. 그래 써놨죠. 뭐다? 파독식으로 써놨습니까? 뭐 쭉 기반형이라 해놨는데 보면 하여튼 조선 남부 형태의 고인돌이 있다고 써놨는데 그러면 왜 일본 교과서와 우리 한국 교과서에 왜 저런 것이 건너갔다는 걸 쓰질 않습니까? 표현도 안 하고 고인돌도 고인돌 글자 한두 개 나오고 끝나버리고 도대체 뭘 서로 숨기기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 의도를 말 안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구주 지역입니다. 자, 그 유명한 뜻입니까? 여기 보시면 요시다케 다카키라고 해가지고 여기 유적 가보시면 자, 보십시오. 요시노가리. 가보면 그 요시노가리도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죠. 거기 보면 소떼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된 단유서명경이 여기 출토됩니다. 단유서명경. 왜 고조선 시기에 최고의 기술, 나노 기술이라고 할 때 그런 단유서명경이 그런 기술이 없는 일본 열도에 왜 가 있냔 말이죠. 왜? 가야 시대만 되더라도 일본 열도에서는 아직까지 청동기 철기 기술이 아직까지도 돼요.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이렇게 강력한 뜻습니까? 말 그대로 나노 기술의 단유서명경이 왜 일본 열도에 고대사에 나오냔 말이죠. 고조선의 주체 세력들이 안 건너갔다면 이런 유물 안 나오겠죠. 요거 여러분들 보십니까? 조립식이죠. 세형 동금입니다. 이것도 고조선식이고 이것도 고조선식이에요. 고조선식 특징은 뭐냐? 여러분 잘 보시고 오늘 설명해 드립니다. 청동기를 만들 때 중심 뼈대를 강하게 만듭니다. 북방 민족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데 박물관 가보시면 어떤 이게 청동기냐? 요거 있습니다. 요거 동목 요거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런 형태는 원래 북방 민족수는 말은 북방이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돼. 고조선 단군 조선이에요. 그런 청동기는 전부 다 뼈대를 요리 중원은 요리 안 만듭니다. 청동기를 요리 안 만들어요. 우리하고 금을 만드는 형태, 무기를 만드는 형태가 틀려요. 그래서 뭐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다? 아, 이건 단군조선권에, 고조선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가장 양심 있는 학자들은 뭐냐? 아, 반도에 영향을 받았다. 요리하면서 넘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 아직까지 요거 언급하는 인간들 제가 못 봤습니다. 일본사 쓴 사람들 책 보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영향을 준 것처럼 하면서 살 넘어가요. 이건 100% 고조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박물관에 지금 모 박물관에서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단유 서명경 나온 거 그리고 청동기 나온 거 가지고 다 이제 전시회를 아마 했으면 청주 쪽인가 박물관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가니까 요금이 나와요. 비파형 동금하고 그동안 발굴된 거 그다음에 세형 동금을 싹 다 전시해놨는데 제가 어떤 걸 보고 충격을 받았냐면 이거 다 이런 금 날이 대단히 없습니까? 그냥 부장 형태로 묻는 거는 날을 안 세우고 그냥 가는 것도 있고요. 직접 싸우는 거 사용하던 실전용은 여러분들이 금을 보시면 칼날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실제 사용하던 금은 보면 어때? 칼날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요령 손 빕니다. 보면 다음에 제가 직접 금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박물관 가니까 뭐냐면 생동금을 다 갖다 놓고 어떤 게 하나를 이런 게 금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옆에다 설명을 붙여놨는데 통영에서 발굴된 외계의 동금이라고 쓰는 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통영에서 섬에서 발굴된 외계의 청동기 이런 형태가. 그럼 국민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청동기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겠다 하고 넘어가죠. 통영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네 옛날에. 국민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요거는 어때요? 요런 형태에 만드는 것은 고조선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외계야? 왜 그렇게 거짓말 사람들 국민들을 가지고 놀라고 하는지 고고학을 모른다고? 언제 외계에서 이거 자기들 만들었어?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 다 만들었지. 들고 갔던지. 박물관 전시할 때도 제가 혹시나 가면 이 역사 왜곡의 도구를 쓸지. 여기 뭐 다른 설명까지 다 나오는데 그러면 뭘 할 거예요? 무덤은 어떻습니까? 열도를 건너가면서 돌이 없고 하면 어떻습니까? 뭘 이용하겠어요? 온감미라든지 무덤의 형태가 다 바뀝니다. 하지만 어때요? 무덤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뭐가 나옵니까? 안에서 나오는 부장품이 다 고조선 거야. 그러면 고조선이라 이야기하지 왜 이야기를 안 해? 숨겨. 우리나라 일본 사는 사람들 또 일본에서 초기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 왜 자꾸 숨깁니까? 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배했다는 논리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 열도 초기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문화까지 보여주면서 고조선에서부터 건너가지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줬다고 하면 되지. 왜 그걸 숨기냔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세영동검하고 어떻습니까? 단유서명경 후기에 일본에 쉽게 말하면 어때요? 쉽게 동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은 어떻게 피해가려냐?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왜? 여러분들 앞에 금을 이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런 동경의 형태는 용도가 뭐죠, 여러분들? 요런 동경의 형태는 용도는 뭐다? 가슴에 제사장, 쉽게 말하면 그 무리의 쉽게 말하면 최고의 장이 어떻습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주체적인 인물로서 왕으로서 어떻습니까? 지도자로서 가슴에 거는 용이에요. 제천용입니다. 가슴에 여기다 끈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게 뒷면이고요. 앞면은 그냥 맨들합니다. 왜? 반짝반짝하잖아요. 햇빛 받으면. 요거고 요거는 뭐죠? 후기에 중국의 동경이라든지 이 동경의 목적은 안에가 뭡니까? 유가 하나죠. 끈을 끼기는 끼는데 어디에요? 용도가 뭡니까? 가슴에 거는 것보다 뭐다? 이제 가면 갈수록 얼굴 보는 용으로 바뀝니다. 얼굴 보는 용으로. 뒤에는 장식이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일본의 천황과의 세 가지 보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사진 요리 나옵니다. 그거하고 요거하고 요것이 일본의 천황의 삼종신기다. 천황이 바뀔 때마다 씁니까? 이 보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보면 이제 전해주는 예식이 있는데, 근데 제가 참 우스운 것은 왜 이 청동검과 어떻습니까? 이 청동검보다 오래된 게 요건데 왜 요것을 천황의 삼종신기로 삼지 않고 후기 것을 삼았을까? 여러분들 왜 얘기했습니까? 왜? 너도 아시죠? 앞부분은 말 그대로 고조선 거라는 거 뽀록이 납니다. 바로. 그죠? 한국의 국본대 단유서문경은 그걸 일본에서 떼요. 천황 삼종신기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천황이 누구 출신이다? 뽀록 나잖아요. 보면 어디서 왔다는 거. 말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 후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동검도 후기검을 어떻습니까? 일체형. 저걸 천황 삼종신기로 이제 소개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아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뭐냐? 이거는
후쿠오카의 가스카시의 유적인데 보시면 여기도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고인돌이죠. 고인돌이고 형태입니다. 어떻게 소개해 놓은 거하고 여기 박물관에 어떤 꽂아놓은 거 그거 보십시오. 이제 제 말 안 해도 뭔 형태인지 알겠죠. 보자마자 저건 무슨 식이다? 고조선 동금이죠. 세형 동금입니다. 자꾸 외계라고 하는 인간들 만나면 그만 거짓말 제발 그만 치라고 하십시오. 제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구주 쪽의 얘기인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미나미 쪽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 나가사키 유적에 쭉 보시면 여기도 무덤 형태가 나오죠. 이게 고인돌. 무덤 형태 고인돌 돌은 작아요. 하지만 밑에 분명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각을 쌓아놨죠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유적이 고인돌 유적이 남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가현입니다. 사가현.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면 여기 지도 보십시오. 이쪽에 동그라미 치는 지역입니다. 이게 구주 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닿는 구주 지역의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고인돌 형태가 여기 있습니다. 저런 옆에는 어떻습니까? 위에 천단처럼 저런 형태로 돌을 쌓은 것이 있고 보면 저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거는 큐슈의 이도시마시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고인돌인데 조금 더 어떻습니까? 근데 바둑반처럼 어떻습니까? 돌을 딱딱 꼬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이는 안 높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둑반처럼 이제 고인돌을 만들어 놓은 거. 미생시대랬죠. 야요이 시대입니다. 야요이 전기의 공동묘지다. 써놨죠. 그럼 여러분들 이 문구 하나만 보더라도 돼요. 야요이 전기. 일본의 실제 이제 국가의 형태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야요이 시대의 전기 제일 앞쪽에 어떻습니까? 무덤 형태가 고인돌이라면 이 사람들 주체는 어디서 건너온 사람들입니까? 자,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것도 미생시대 청동기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이게 어디냐면 이점호 쪽입니다. 이점호는 규슈 지나서 저쪽 빨간 점 찍어 놓은 데 있죠. 저기 이제 추룬 지역인데 추룬이라는 데 한문으로 이점호인데 거기 박물관 가시면 금을 이때 엄청나게 전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발굴된 게 이만큼 발굴됐어요. 요걸 하나하나 놓은 것이 요리됩니다. 여러분들. 몇 자루? 358자루. 그 금의 형태가 어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금의 형태가 무슨 형태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세형동금에 약간 변형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뼈대가 중심이 잡기 때문에 고조선식이고요. 세형동금입니다. 세형동금. 그죠? 이것이 어디서? 이점호 쪽에서 358자루가 나가지고 박물관에 가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세형동금을 완전히 쫙 도배를 해놨다. 우리나라 박물관 가보시면 세형동금 몇 자루요? 큰 데는 몇 자루, 작은 데는 한 자루, 두 자루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일본은 358자루를 전시해놨어요. 기가 차죠?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 열도, 그 시대 때 당시에 일본 열도의 문화에 영향을 준 주체적 인물이 누구냐 다 드러납니다. 자, 사가현 박물관의 청동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이게 뭔가 분리형이죠. 손잡이 분리 빠지는 겁니다. 요것도 빠지는 거고. 그래서 뭐냐? 요거는 뭐다? 세형동금 딱 보이죠? 이건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 끝 부분. 그래서 대마도에서 아까 사진에 보면 요거 나와 있죠. 요거 나와 있고 금이 여기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요시노가리 자료관에 보시면 또 금이 요리 나옵니다. 요시노가리 유적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단유세문경 멋진 단유세문경이 나왔습니다. 기가 찹니다. 거기는 솥대가 꽂혀져 있고 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왔다? 세형동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일본 열도의 개척사를 여러분들 오늘 다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개요대학의 소장 동금으로서 소개된 건데 일체 이 자료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걸 찾아냈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비파형 동금입니다. 세형 동금 아니죠? 비파형 동금이죠. 분리형이면서 손잡이에 분리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자기들 발굴했다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제 촉각식 뭡니까? 동금이라고 거짓말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대학에서 해놨는지 아니면 다른 인간들이 이야기해놨는지 몰라도 이걸 중국제랍니다. 중국제. 어때요? 우리는 요령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결국 뭐냐? 이게 왜 요령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를 이제 심보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뭡니까? 요거는 고조선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고조선식 요령식을 금을 분리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우리 국사학생이 그대로 갖다 놓고 어때요? 비파형 동금에 요까지 싹 나와버리니까 원래는 요만큼만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중국의 영향권이라고 주장하려다가 그죠? 고조선도 요만큼이라고 주장하다가
비파행 동금 어디가 제주도까지 나와 지금 여기까지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미치고 환장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거짓말 친 게 뭐냐면 이게 요령식 동금이 이제 다 드러나 버리는데 요령식 동금이 아니라 실제 어때? 그냥 전체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다 나오는 금이 요겁니다. 근데 왜 중국제라고 해놨습니까? 중국제라고. 자, 이제 아시겠죠? 보면요. 역사를 잘 알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을 비교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비파형 동금은 세형 동금은 다 조립식이다. 중원의 동금은 뭐다? 손잡이 일체형이다. 부러지면 한번 부러지면 끝난다. 우리는 어때요? 부러지면 교체만 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북방식은 어때요? 북방식이라는 것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문화의 영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금을 만드는데 일체, 중원의 형태처럼 일체로 만들면서도 어때요? 비파형 동금의 형태 밑에 세를 새기든지 이거는 뭡니까? 뭐 스키타이식이라는 이름을 별걸 다 붙이는데 하여튼 그 문화권에서 북방식 동금의 형태는 이렇게 일체형이지만도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게 지금 중원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열도였으면 금 발굴된 청동금 발굴된 형태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만 어때요? 구분할 수 있어야만 이제 청동금을 보면 아 저게 고조선의 영향권이다, 중원의 영향권이다 이제 나름대로 알 수 있겠죠 보면요. 여기 보시죠. 여기는 금을 우리 고조선 금은 어때? 중간에 뼈대가 쓰댔죠. 여기는 보시면 어때요? 금에 뼈대가 없죠. 그죠? 날이 부러지면 끝납니다. 그냥 요렇게 쭉 중간에 그냥 살짝 세우고 옆에 달을 가는 형태가 이게 중원식이에요. 중국의 금은 대부분 사극을 보면 요금을 들고 나옵니다. 뭐 오나라 월나라 전쟁이라든지 서시 나오고 할 때는 전부 다 요금을 씁니다. 한나라 때도 요런 형태의 금이죠 보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금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형태를 여러분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작태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세형 동금의 분포도, 앞에는 비파형 동금의 분포도, 이거는 어때요? 이는 뭡니까? 비파형 동금이 어디서 쏟아져 나왔다? 갑자기 여기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버리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뭐다? 저 비파형 동금을 쓴 사람이 산용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비파형 동금은 고조선금이라고 가르쳐 놔놓고 그게 여기서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말을 살살 바꾸는 거. 참 그냥 이게 웃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거죠 보면요. 일본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고인돌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과연 이 고인돌은 남방식입니까? 북방식입니까? 대단히 크기도 큽니다. 저희 하치만의 본국 말사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자, 저런 고인돌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사가현에서 발굴된 북방식 고인돌 무너진 겁니다. 떨어져 버렸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있고 아주 강력한 어떻습니까? 또 고인돌 어디 쪽에 있느냐? 고반포도 쪽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태풍 천년만년 가더라도 안 무너질 겁니다.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고인돌 형태다 보이죠? 요걸 가지고 남방식이라는 인간들이 있으면 어때요? 고인돌한테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보자마자 어때요? 이거는 북방식 길이잖아요. 보면요. 그죠? 높게 세우면서 어떻습니까? 위에 큰 걸 얹었기 때문에 형태가 다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일본도 고인돌이 아마 더 많을 건데 지금 500기 내지 600기 큐슈 쪽에 있다고 나오는데 아마 더 많을 거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연구가 안 이루어지는 건 뭐죠? 물론 일본의 사학계에서는 자기들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연구를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이런 형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해도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저쪽 지역에 다시 한번 조명을 하면 이런 고인돌 방금 이야기했죠? 정리하면 이런 고인돌이 어디 쪽에 이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왜? 우리나라 강토에서 일본 열도를 지나가면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대마도 입기를 거쳐서 바로 저기가 첫 어떻습니까? 도착지이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문화가 쫙 밀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일본에 대한 역사편을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더 깊은 내용을 보신다면 신문에 한문화 타임스에 인쇄했던 일본 이제 보시면 문여왕에 대해서 탄생지까지 제가 다 거기서 축제를 해마다 하는 이제 제가 그거 소개해놨습니다. 그 기사를 고인돌 루트를 찾아서라는 그걸 검색해 보신다면 문여왕의 일본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 많이 하는 요ን사마의 사마가 누군지 백제의 왕이었다는 거. 그분이 태어난 것이 그때 우리 강력이 아니라 일본 열도의 섬이었다는 거.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일본 열도가 옛날 백제의 22담로 중에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께 그거는 신문에 이제 제가 글로서 연재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요. 오늘 일본 열도 이제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일과의 역사의 갈등이 이렇게 뭐 있고 경쟁이 심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한국과 일본의 초기 역사에서는 대단히 어느 서 보면 형제 문화로 본다면 대단히 밀접한 문화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 관계로 본다면 어때요? 서로 간에 어느 서 보면 부정해야 될 문화. 하지만 우리는 부정할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이 부정을 해줍니다. 왜? 아시죠? 왜 우리나라 이런 고인돌을 왜 부정하게 되는지. 일본 학자들이 부정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자국의 역사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부정하는지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열도의 고인돌 로드까지 이제 하고, 이제 다음 편은 더 이제 멋진 다음 북극 필까요? 다음은 이제 중원으로 갑니다. 일명 중국이죠. 중원으로 이제 가는데, 중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던 고인돌 루트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원도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 삼성 정도에 남아있고, 저쪽에 뭐 강수성이라든지 절강성 쪽에 좀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편 보시면 어때요? 일본 열도도 초기 앞부분에 쫙 배어 있는 것처럼 어때요? 중국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 우리 문화권, 동이족의 문화권, 그쪽의 문화권이라든지 연결된 그 고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뭐가 나온다? 고인돌 루트가 있다는 것을 다음 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